밭이 진짜 딱 맞게 예쁘게 들어가요. 도톰한 울사기 때문에 살짝 떨어뜨려도 그렇게 충격이 많이 없을 것 같죠?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는 뭐 립스틱, 팩트 이 정도로만 딱 갖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되게 조금씩 갖고 다니시는 분들? 저는 화장품을 거의 안 갖고 다녀가지고 이 정도면 딱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 파우치로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찾기 자주 잃어버리시는 분들 파우치에 넣어놓으면 진짜 찾기 편하고요. 카드, OTP 같은 거 자잘한 것들 이렇게 넣어놓으면 눈에 잘 띄고 가방에서 금방 꺼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크게 만드시면 원하는 제품 더 많이 넣으실 수 있으시겠죠? 재료 소개드릴게요. 비엔나올 3볼, 스토퍼는 제품 하나당 2개씩, 나무볼은 4개씩 사용되고요. 도구는 모사용 코바늘 6호, 돗바늘, 가위. 초보분들은 표시링 준비해주세요. 이건 얼마 전에 보여드린 크리스마스 수세미인데요. 뜨는 법이 같아서 이걸로 설명드릴 거예요. 가운데 사각형 보면 수세미는 지금 총 5단까지 떠져 있죠. 저희가 뜰 파우치는 스몰 사이즈 3단, 미디움 사이즈 4단을 시작으로 원하는 만큼 크기를 늘려 뜰 수 있는 도안이에요. 사각형은 5단까지 뜨는 과정 보여드릴 테니까 원하는 크기에서 멈춰주세요. 이 그레니 스퀘어는 코바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뜨기법이어서요. 몇 번 떠보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먼저 매직링부터 시작을 하실 건데요. 도안을 같이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가운데에 매직링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실 끝을 잡고 왼손을 펴고 새끼손가락 옆으로 들어가서 두 손가락 건너서 검지 앞으로 하신 다음에 엄지랑 중지로 실을 잡고요. 가운데는 팽팽하게 유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잡아서 제 몸쪽으로 돌릴게요. 왼손으로 꾹 누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만들어지죠? 동그라미 안에 바늘을 넣어서 등으로 눌러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등으로 눌러서 가지고 오고 또 등으로 한 번 더 눌러서 가지고 오면 여기까지가 매직링이에요. 손은 그대로 두시고요.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손을 살짝 빼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반지 모양으로 생겼어요. 왼쪽에는 실이 2가닥이 지나가고요. 오른쪽에는 1가닥이 지나가는 반지 모양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다시 잡으시고 이렇게 꼭 잡으신 다음에 이제 도안을 보시면은 첫 번째 단은요. 한길긴뜨기 3개, 사슬 3개, 한길긴뜨기 3개, 사슬 3개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한번 떠볼게요. 그런데 첫 번째 한길긴뜨기는 쌀 모양 3개가 연달아 있는 기둥코로 되어 있죠. 원래 한길긴뜨기는 첫 코를 이렇게 기둥코로 뜨게 되거든요. 첫 번째 코부터 한길긴뜨기는 뜨기가 어려워서요. 첫 번째 코는 기둥코로 대신하겠습니다. 기둥코는 어떻게 뜨냐면 아까 하셨던 것처럼 등으로 눌러서 가지고 나오면 이게 사슬이에요. 사슬 하나, 2개, 3개 이렇게 뜨면 이게 기둥코고요. 한길긴뜨기 한 코랑 마찬가지예요. 이 첫 번째 코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시 한번 하고 갈게요. 방금 만들었던 기둥코 3개 중에서요. 가장 꼭대기에 있는 거. 그러니까 바늘 바로 아래에 있는 기둥코 사슬에 가운데 꾹 찔러서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표시링이 없으시면은 실이나 오핀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표시링 있으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기둥코까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2코를 더 떠줘야겠죠? 한길긴뜨기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왼손은 최대한 잘 잡으시고요. 풀리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한길긴뜨기는요. 이렇게 한번 감고요. 원 안으로 바늘을 넣는데 왼쪽에 실이 2가닥 지나가잖아요. 이걸 같이 잡고 이렇게 바늘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실을 가지고 나와서 쭉 늘려보시면은 한번 감고 들어갔기 때문에 바늘에 3가닥의 실이 걸려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실을 가지고 나와서 2가닥 통과, 2가닥 통과. 이게 한길긴뜨기예요. 그러면 기둥코가 한길긴뜨기 한 코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둥코까지 하나, 2코를 뜬 거예요. 한 코 더 떠볼게요. 감고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합니다. 늘려서 2가닥 통과, 2가닥 통과 이렇게 하시면은 한길긴뜨기 3코가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 면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사각형에서 면 다음에는 꼭지점이 오잖아요. 이 모서리 만들어 볼게요. 모서리는 항상 사슬 3개로 만들 거예요. 등으로 눌러서 가지고 나오고 등으로 눌러서 가지고 나오고 등으로 눌러서 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3코를 뜨면 이게 모서리입니다. 방금 떴던 한길긴뜨기 3개,
사슬 3개를 사각형이니까 4번 반복할 거예요. 지금 한 번 했으니까요. 3번만 더 하면 되겠죠? 또 떠볼게요. 한길긴뜨기 3개 감고 실 2가닥 잡으면서 바늘 넣고요. 한길긴뜨기 1코 감고 한길긴뜨기 2코 감고 한길긴뜨기 3코. 이게 면입니다. 그럼 이제 모서리 뜨셔야 되겠죠? 사슬 하나, 둘, 셋. 2세트 했으니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2세트 더 해볼게요. 한길긴뜨기 3코. 하나, 둘, 셋. 그리고 모서리 사슬 3코. 하나, 둘, 셋.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세 코 하신 다음에 모서리 3코까지 하면 일단은 다 뜨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 실을 끝까지 당길게요. 가운데가 벌어지지 않게 당기신 다음에 첫 번째 코 표시된 위치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실을 한 번에 가지고 끝까지 빼는 걸 말해요. 그러면은 처음이랑 끝이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표시링 빼고 원래 이거를 다 쭉 이어서 할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어서 하면 이렇게 표가 나거든요. 근데 이번 수세미는 이 한 겹만 만들 거기 때문에 뒷면이 노출이 되게 돼 있어서요. 중간중간 계속 끊어가면서 깔끔하게 만들 실은 계속 끊어가면서 할 거니까 여기서 한 5cm 정도 남기고 자를게요. 그리고 이 구멍 안으로 자른 실을 쏙 넣어서 당기면은 매듭이 지어집니다. 자, 1단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2단을 뜰 건데요. 2단은 색깔은 아무거나 골라서 할게요. 흰색으로 해보겠습니다. 항상 다음 단의 시작은요. 요 방금 끊었던 실 있죠? 이거를 내 몸의 왼쪽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이 오른쪽에서 시작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위치에서 시작할게요. 바늘 넣고 실을 빼옵니다. 그리고 면을 뜨기 시작할 건데요. 먼저 이 모서리 쪽에 면 하나를 만들 건데 항상 면은 한길긴뜨기 3개를 뜰 겁니다. 첫 번째 코는 이렇게 기둥코로 뜨고요. 한길긴뜨기 2개 더 해볼게요. 이 모서리 안에 넣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2개 더 하면 뜨기법은 똑같죠? 이게 이쪽 위에 있는 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길긴뜨기 3개 부분은요. 그냥 사슬 1코만 뜨고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모서리 있죠? 여기에 다음 면을 뜰 거예요. 감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실이 있잖아요. 이 실을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접으시면요. 이 모서리랑 겹쳐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뜨면 나중에 실을 숨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잡고 뜰게요. 이렇게 잡고 안 뜨시면 약간 귀찮아지실 수도 있어요. 따로 숨기셔야 되기 때문에요. 한길긴뜨기 3개. 이렇게 뜨면은 이쪽 면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단이랑 반대로 뜨시면 돼요. 전단에 사슬뜨기 부분에는 한길긴뜨기 3개를 뜨고 전단에 한길긴뜨기 3개 있는 부분에는 사슬뜨기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면을 다 떴으니까 모서리를 떠야 되잖아요. 모서리는 매 단 똑같아요. 사슬뜨기 3개.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제 다음 면을 떠야 되는데요. 이 모서리 부분에 한 번 더 들어갈 거예요. 이쪽 면을 뜰 건데요. 이쪽 면 다 떴으니까 이제 이쪽 면을 뜰 건데 모서리 한 번 더 사용할 거예요. 모서리에 한길긴뜨기 3코. 그러면 이쪽 면 만들어졌고요. 모서리 떴고요. 이쪽 면 만들기 시작했죠?
이 한길긴뜨기 위쪽에는 사슬뜨기 하나로 지나가기만 할 거고요. 다음 모서리에는 한길긴뜨기 3개 해서 면을 만들게요. 이렇게 면을 다 만들었으면 사슬뜨기 3코 해서 또 모서리 만들고, 다음 면도 만들어 볼게요. 같은 구멍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3코. 그러니까 모서리에는 항상 이렇게 들어가요. 한길긴뜨기 3개, 모서리 코, 사슬 3개, 한길긴뜨기 3개가 모서리 한 코에 전부 다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리고 여기 한길긴뜨기 위에는 사슬 하나 하고, 모서리에 한길긴뜨기 3코, 그리고 사슬 3코, 같은 위치에 한길긴뜨기 3코, 그리고 한길긴뜨기 3개 위에는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요 마지막 모서리에 한길긴뜨기 3코, 그리고 사슬 3코 한 다음에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해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제가 표시링을 안 꼽았네요. 이렇게 된 김에 어디에다가 빼뜨기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벌려보시면은 기둥코 하나 있고요. 한길긴뜨기 2개 있죠? 이 기둥코가요, 첫 번째 코잖아요. 기둥코는요, 사슬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 둘, 셋. 보이실까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게 머리예요. 저희가 항상 뜨는 위치가 다 머리거든요. 요 맨 위에 있는 V자의 가운데를 꾹 찔러보세요. 꾹. 여기 두 번째 코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꾹 찌르면 이 바깥쪽을 찌르면 이렇게 한 가닥이 짚히는데요. 약간 안쪽으로 찔러보시면 두 가닥이 짚히거든요. 튼튼하게. 요렇게 넣어서 빼뜨기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첫 번째 코예요. 됐죠? 요거 잘 모르시겠으면은 표시링 항상 표시해 주시고 그 위치에다가 빼뜨기 하세요. 마찬가지로 끊어서 완성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도 마찬가지예요. 빨간색 써볼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는 지금 이 형태를 5단까지 뜰 거거든요. 이 꼬리실을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모서리에서는 기둥코 먼저 시작해서, 이번에는 표시링 꽂고 갈게요. 표시링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 둘, 세 번째 V자 사이 꾹, 이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길긴뜨기 3개 들어갈 수 있도록 2개 더 떠주시고, 그리고 사슬 하나 해서 이 한길긴뜨기 부분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멍 있죠? 여기에 한길긴뜨기 3개. 그래서 무조건 한길긴뜨기 3개 아니면 사슬 하나, 아니면 사슬 3개,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한길긴뜨기 위에는 사슬 하나, 그리고 나면 모서리 만나죠. 이 모서리에는 한길긴뜨기 3개, 사슬 3개, 한길긴뜨기 3개가 한꺼번에 들어가죠. 감고 넣어서 한길긴뜨기 3코, 그리고 사슬 3코, 그리고 한길긴뜨기 3코. 사슬코 하나 지나가고요. 가운데 있는 공간에 한길긴뜨기 3코. 이렇게 도안을 외울 필요가 없이
계속 반복되면서 크게 뜰 수 있는 도안이라서 가장 많이 쓰이는 패턴이에요. 사슬 하나 했고요. 모서리에 한길긴뜨기 3코, 요 한길긴뜨기가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기초 기법 강의에서 한길긴뜨기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모서리에 한길긴뜨기 3코, 사슬 3코, 한길긴뜨기 3코 한꺼번에 나왔고요. 계속 반복이에요. 한길긴뜨기 3개 위에는 사슬 하나, 사슬 코 위에는 한길긴뜨기 3코, 한길긴뜨기 3코 위에는 사슬 하나, 계속 반복적인 부분이니까 조금 빠르게 뜰게요. 한길긴뜨기 3코, 사슬 3코, 한길긴뜨기 3코, 그리고 한길긴뜨기 위에는 사슬 1코, 사슬 위에는 한길긴뜨기 3코, 한길긴뜨기 위에는 사슬 1코, 모서리에는 한길긴뜨기 3코 하고 사슬 3코 해서 빼뜨기로 마무리. 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5단까지 쭉 뜨시는 거예요. 지금 3단 떴고요. 다음 단은 무슨 색 할까요?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왼쪽에 두고 오른쪽에 바늘 넣어서 이제 똑같이 기둥코 표시 안 하고 갈 테니까요. 표시 하실 분들은 하세요. 한길긴뜨기 2코 더해서 총 3코 만들고요. 사슬 1코로 지나가고요. 구멍에 한길긴뜨기 3코씩,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3개 위에는 사슬 하나 끼우고 다음 사슬 위에는 한길긴뜨기 3코, 사슬 하나 끼우고 모서리에 한길긴뜨기 3코, 그리고 모서리에 사슬 3코, 모서리에 한길긴뜨기 3코, 같은 모서리에 또 떠주고요. 이렇게 끝까지 반복하시고 5단까지 한번 떠보세요. 그러면 뒤쪽에 실이 많이 있죠? 얘네들은 저희가 숨기면서 떴기 때문에 바로바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마지막 면까지 떴고요. 모서리 부분 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6단 마지막 단이고 지금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이니까 긴뜨기 마무리 해볼게요. 한길긴뜨기 3코 뜬 다음에 사슬뜨기 1코 뜨고 첫 번째 코 표시해 놓으셨으면 알아보기 쉬우실 거예요. 바늘 넣어서 실 한번 가지고 나오고 한 번에 빼시면 이게 긴뜨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다 떴고 실은 자르지 않을 거예요. 이제 요 편물과 요 편물을 이렇게 안쪽 면이 마주보게 붙여가지고 겉쪽에 예쁜 면이 바깥으로 나오게 작업을 할 거예요. 연결하는 이미지 보시면 처음에 그 마지막에 긴뜨기로 마무리한 위치에 사슬뜨기 하나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뜨는 뜨기법은 짧은뜨기인데요. 짧은뜨기는 기둥코가 1코예요. 한길긴뜨기랑 다르게 1코고요.
그래서 그 짧은뜨기 기둥코 한 코 있는 부분이 시작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바로 시작코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디귿자로 이렇게 연결하고 이쪽 면이 입구가 될 거예요. 이 뒷면의 모티브에는 이 짜투리실 하나가 끝에 이렇게 걸려 있을 거거든요. 이게 이 입구 부분을 향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입구가 오른쪽이니까 왼쪽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잡아주시고 하면 조금 더 나중에 이거 숨기기 편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팁이니까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요. 복잡하시면 그냥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마주 잡고 같은 코끼리 같이 잡고선 뜨시는 거예요. 먼저 기둥코 한 코 떠볼게요. 그리고 그림에 보시면 긴뜨기, 이 긴뜨기 아랫부분, 그러니까 모서리 가운데 이 모서리 구멍 안에다가 짧은뜨기 2코 뜨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 바늘 넣고 뒷면도 똑같은 위치에 바늘 넣어야겠죠? 모서리 구멍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한번 해볼게요. 짧은뜨기는요, 바늘을 이렇게 넣고 실을 한번 가지고 나오면 실을 감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2가닥만 걸려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한 번에 빼시면 이게 짧은뜨기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바늘 넣고 2장 같이 잡은 다음에 바늘 넣고 가지고 나와서 키는 살짝 비슷하게 맞춰주시고 한 번에 빼시면 이게 짧은뜨기입니다. 키가 되게 작죠? 이제 여기 모서리 부분 떴으니까 면 부분도 떠야 되거든요. 면 부분도 한 코씩 다 잡아주세요. 첫 번째 한길긴뜨기, 여기 지금 기둥코라서 좀 헷갈리실 텐데 기둥코 부분은요, 이렇게 벌려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거든요. 구멍에 바늘 넣고 뒤에는 첫 번째 한길긴뜨기, 머리라고 하는 건 이 위쪽에 V자로 생긴 2가닥을 말하거든요. 얘네들 같은 코, 서로 1대1로 잡고서는 여기다가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한 번에 빼면 짧은뜨기. 2번째 한길긴뜨기도 찾아서 연결해 볼게요. 한길긴뜨기 머리 잡고 뒤에도 한길긴뜨기 머리. 둘 다 잡아서 짧은뜨기. 이렇게 하면 얘네가 이렇게 붙어서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3번째 한길긴뜨기도 머리 잡고 짧은뜨기.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구멍 뻥 뚫린 사슬뜨기 부분이에요. 여기는 사슬뜨기 한 코니까요. 짧은뜨기도 한 코만 뜰 거예요. 구멍 여기 큰 데다 바늘 쉽게 넣으시고 짧은뜨기 한 코만. 코수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기는 3코니까 짧은뜨기 한 코씩 3코 뜨시면 되고 구멍 부분에는 한 코씩만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머리 똑같은 위치로 잡아서 짧은뜨기. 2번째 한길긴뜨기에도 머리 똑같은 위치 잡아서 짧은뜨기. 3번째 머리도 같은 위치 잡아서 짧은뜨기. 그리고 이 부분은 구멍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쭉 한번 면 부분 짧은뜨기 해볼게요. 도안을 보시면서 하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짧은뜨기도 키를 잘 맞춰서 떠주셔야지 높이가 일정하게 예쁘게 나옵니다.
마지막 한길긴뜨기 부분까지 이렇게 뜨셨으면은 이제 모서리 부분 나오죠. 모서리 부분은 도안에 보시면 짧은뜨기 3코 뜨도록 되어 있어요. 모서리는 구멍이 크니까 이렇게 편하게 바늘 쑥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쑥 넣어서 짧은뜨기 둘, 하나하나 안 주우셔도 돼요. 바늘 편하게 넣고 짧은뜨기 셋. 이렇게 뜨셨으면 여기 뜨는 법 아시고 모서리 뜨는 법 아시죠? 그러면은 여기도 뜨실 줄 아시겠고 여기도 뜨실 줄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디귿자 마지막 부분도 뜨실 줄 아실 거예요. 다만 마지막 면에서 마지막 요 모서리 부분은 처음에 시작하셨던 거랑 똑같이 짧은뜨기 2코로 끝내주시면 여기 대칭이 딱 맞겠죠. 이렇게 한번 끝까지 디귿자로 떠보실게요. 자, 아까 전에 뒷면에 짜투리실 있는 부분은 여기 짧은뜨기 하는 부분으로 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숨기려고 그래요. 우리 여태까지 떴던 것처럼 뜨면서 숨기기 위해서 먼저 여기 면 부분까지 다 뜨고요. 이 짜투리 실은 모서리에 있는 실이거든요. 여기도 모서리 뜰 때 같이 이렇게 바늘 위에 얹어서 떠주시면 잘 숨겨지겠죠? 꼭 모서리에서만 숨기지 말고 여기 조금 더 왼쪽에 면 뜨실 때도요. 같이 숨겨주시면 더 튼튼하게 숨기실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나중에 숨길 필요 없이 자르기만 하면 되겠죠? 쭉 한번 끝까지 떠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디귿자로 마지막 부분 뜨고 있고요. 이제 모서리 부분 떠야 되는데 여기는 짧은뜨기 2코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추 이렇게 주머니 형태 만들어졌고요. 여기 뒤에 아까 숨긴 실은요. 잘라서 마무리 해줄게요. 자, 이제 입구 부분만 뜨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입구 부분 뜨는 도안 한번 보시면 빨간색으로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밑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선이 되어 있는데 그 선이 짧은뜨기에서 바로 한길긴뜨기 기둥코의 사슬 3개를 뜬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음선 이쪽 위치겠죠? 여기에서 실을 끊지 않고 바로 뜨기 시작하시겠습니다. 먼저 도안에 나와 있는 대로 기둥코 사슬 3개 만드시고 첫 번째 코 표시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이 단에서는요. 한길긴뜨기랑 사슬 저희가 여태까지 뜨셨던 것처럼 똑같이 반복을 하시는데요. 이 양 끝부분 있죠? 여기랑 여기만 조금 다르게 뜰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방금 하셨던 것처럼 사슬뜨기 3개 하고 사슬 하나 이어서 뜨신 다음에 이 모서리 부분 있죠? 바로 만나는 왼쪽 모서리 부분 여기에 한길긴뜨기 2코를 뜹니다. 도안을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2코를 이렇게 뜨고요. 모서리는 여기에서 마무리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여태까지 떴던 거랑 똑같으세요. 여기 지금 한길긴뜨기 3코 부분은 사슬뜨기 1코로 뜨지 않고 지나가고요.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슬뜨기 이 구멍 부분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 3코 둘 셋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3개 부분은 사슬뜨기 하나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3코 이런 식으로 이 면 부분은 이제 아실 테니까 쭉 뜨시고요. 요 왼쪽 끝에 뜨실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3코 떴고 한길긴뜨기 3코 위에는 사슬뜨기 1코까지 하면 이 면 부분 다 떴고요. 이제 이 왼쪽 끝부분 만드실 건데요. 아까처럼 이 이음새 부분에는 한길긴뜨기 2코만 뜰 거예요. 이 모서리에 여기에 바늘을 이렇게 넣고
한길긴뜨기 2코. 그 다음에 사슬뜨기 1코 하고요. 이제 짧은뜨기 부분에 한길긴뜨기 1코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게 도안 보시기에 조금 어려우실 텐데 왼쪽으로 쭉 가다가 끊겨 있죠? 그러면은 이 끊긴 부분에서 바로 이어서 맨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연결됐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한길긴뜨기가 요 짧은뜨기, 아까 전에 테두리 떴던 짧은뜨기 가장 끝코에 한길긴뜨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감고 들어가셔서 여기 가장 끝에 있는 짧은뜨기 부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늘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어지도록, 아까도 저희가 여기에 한길긴뜨기 대신 기둥코를 떴었죠. 똑같이 요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떴고요. 이제 뒷면을 뜨는 거예요. 사슬뜨기 1코 하고 요 뒷면의 모서리, 처음 만나는 모서리에 한길긴뜨기 2코죠. 2코 여기까지 뜨시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전단이랑 똑같이 요 그레니 스퀘어랑 똑같이 뜨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3개 부분에는 사슬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부분에는 한길긴뜨기 3개. 이렇게 끝까지 뜨시고 이쪽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한길긴뜨기 3코 뜨고 사슬 1코 뜨고 한 다음에 여기 지금 모서리 부분에 한길긴뜨기 2코였죠. 2코 뜨시고 사슬뜨기 하나 끼워주시고 여기 첫 번째 만들었던 한길긴뜨기 기둥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입구 부분에 첫 번째 단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두 번째 단 떠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은요, 요 첫 번째 코를요, 1코 옮겨서 진행해 줄 건데요. 저희가 실제로 시작하고 싶은 코가 지금 여기 시작코 부분이 아니라 여기 구멍에서부터 첫 코를 시작하고 싶거든요. 지금 이렇게 한길긴뜨기 기둥코 바로 왼쪽에 사슬 1코 만들어서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면 첫 번째 코가 왼쪽으로 살짝 구멍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뜨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모든 사슬뜨기 부분에다가 한길긴뜨기 3코 떠주시면 돼요. 지금 요 면 부분 뜬 거랑 똑같죠? 먼저 사슬뜨기 3코 해가지고 첫 번째 한길긴뜨기 기둥코를 뜨겠습니다. 또한 보시면서 설명 들어주세요. 그리고 같은 위치에 한길긴뜨기 2코를 더해서 총 3코를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한길긴뜨기 2코 부분은 사슬뜨기 1코로 그냥 지나가기만 하고 왼쪽에 있는 사슬뜨기 뜬 이 구멍에는 한길긴뜨기 3코 그 다음 한길긴뜨기 3개 부분에는 사슬뜨기 1코 이런 식으로 쭉 한번 똑같이 떠볼게요. 여기도 아까랑 똑같은데요. 어려우실까봐 여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사슬뜨기 3코하고 사슬 1코로 요 2코를 마지막 2코를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한길긴뜨기 양쪽에 사슬 1코씩 들어가서 이렇게 구멍 있죠? 여기도 다 떠주셔야 돼요. 이 구멍에도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3코 그리고 요 한길긴뜨기 부분은요. 사슬뜨기 1코 뜨고 지나갈게요. 요 가운데 있는 거요. 그리고 뒷면에 바로 요 구멍 넘기시면 안 돼요.
여기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3코. 그러니까 이번 단에서는 사슬뜨기가 있는 위치엔 무조건 한길긴뜨기 3코, 그리고 한길긴뜨기가 1개건, 2개건, 3개건 상관없이 전부 다 위에 사슬뜨기 1코씩 떠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2개니까요. 사슬뜨기 1코 뜨시고 여기 구멍에 한길긴뜨기 3코 이렇게 끝까지 한번 떠주세요. 마지막에 여기 한길긴뜨기 2코 부분도 사슬뜨기 1코, 그 옆에 있는 사슬뜨기 1코 부분에 한길긴뜨기 3코, 마지막에 사슬뜨기 1코 하신 다음에 여기 한길긴뜨기 머리에 빼뜨기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단인데요. 사슬뜨기랑 빼뜨기를 반복해서 약간 뽀글뽀글한 느낌을 내주는 단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이 단에서는 한 코를 계속 건너서 뜨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빼뜨기를. 사슬뜨기 5코 하고 한 코 스킵하고 그 다음 코에 빼뜨기. 그 다음에 또 사슬뜨기 5코 만들고 한 코 스킵하고 그 다음 코에 빼뜨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5코 떴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첫 번째 코잖아요. 다음 코는 뜨지 않고요. 그 다음 코에, 그러니까 다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머리 잘 주우셔가지고 빼뜨기 하면 얘가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붙게 되거든요. 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 그러면 여기서도 중간에 한 코를 빼야 되는데 여기 지금 큰 구멍 있는데 여기 사슬 하나 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빼고 요거 건너고 요거 한 코만 스킵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코 뜨고 다음 코 건너서 다음 코 빼뜨기. 하나, 둘, 셋, 넷, 5. 사슬 빼고 그 다음 코에 빼뜨기. 그러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모양이 나옵니다. 끝까지 반복하실게요. 이렇게 뒷면까지 다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벌어진 부분 있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여기 첫 번째 요 시작하는 부분까지 빼뜨기 해서 전부 다 메꿔주셔야 돼요. 여기 시작한 부분 여기다가 빼뜨기 해가지고 벌어진 부분 없이 모두 다 아치형이 들어갈 수 있게. 자, 이렇게 해서 뜨는 거는 전부 다 완성이 됐고요. 실을 잘라서 쏙 넣어서 매듭 지으시고 이 실은요 돗바늘 사용하셔서 안쪽에 숨겨주시면 됩니다. 안쪽에 우선 이 한길긴뜨기 쪽으로 실을 좀 옮겨볼게요. 중간중간 실들을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통과시키면서 한길긴뜨기 쪽으로 실을 옮겨서 요 한길긴뜨기 다리 부분 있죠? 요 밑에 부분 여기다가 쭉쭉쭉쭉 숨길게요. 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3가지 버전 떠봤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배색이 다 다르거든요. 다 이렇게 다르게 떠도 되게 뒤에도 다 다르게 떴는데요. 느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끈이랑 그리고 나무 장식, 스토퍼까지 해서 완성을 할 겁니다. 이 작은 사이즈는 진짜 귀엽죠. 에어팟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에어팟 하나가 쏙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폭신폭신해서 잘 충격도 안 받고요. 되게 좋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요 끈 끼우는 거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이 구멍의 홀수 짝수가 조금씩 달라요. 단마다. 그래서 이 하나, 둘, 세 단으로 만들어진 제품은요. 이 홀수 짝수 때문에 이 끈이요. 이렇게 얼기설기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단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이 끈 부분이 짝수기 때문에요. 이게 얼기설기가 아니라 같은 위치로 들어가게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작은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끈은요. 이렇게 딱 펼쳤을 때 적당한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재보세요. 이게 이렇게 쫑 하면은 더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길게 하면 이게 거추장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딱 펼쳤을 때 너무 길지 않게 한 요 정도? 한 3, 4cm 정도 더 나오게. 그럼 얘를 접어야 되니까 이렇게 접어서 재야겠죠? 아, 요 정도면 편하겠구나. 그러면은 얘가 한 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만들 때 두 개 같이 만들게요. 이만한 길이의 줄을 두 개 끊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반 잘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길이의 줄이 두 개가 만들어졌고요. 끼우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저희 요 가운데에 있는 이 코 있잖아요. 그 왼쪽으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들어갔다가 다음 구멍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여기서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리고 이 줄은 반대에서 여기에서 들어갔으니까 얘는 여기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똑같이 가운데 왼쪽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똑같아요. 대신 얘네들이 하나는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위로 지나가는 거니까 이게 꼬이지만 않게 해주시면 좀 더 깔끔해요. 이게 막 원래는 위로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래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으시겠죠? 설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여기서 들어갈 때 여기가 밑에가 비어있다고 해서 여기로 들어가면은 꼬이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밑으로 내려주고 계속 위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 짠! 이렇게 우선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얘네를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길이가 안 맞으니까 살짝 당겨서 짧은 부분을 당겨서 길이 한번 맞춰 보시고요. 여기에다가요 먼저 스토퍼를 끼울 거예요. 이 줄이 이렇게 얇아 보여도요 생각보다 들어가는 거 꽤 빡빡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게 손으로 꾹 눌러서 꼬이지 않게 오른쪽 건 오른쪽에 왼쪽 건 왼쪽에 넣는데요. 세게 눌러서 구멍을 열리게 만든 다음에 넣는데요. 그냥 막 넣으면 잘 안 들어가니까요. 살살살 돌려가면서 살살살 달래주세요. 살살살살 돌리면서 넣으면 잘 들어갑니다. 또 이쪽도 꾹 눌러서 살살살 돌리면서 넣으세요. 이렇게 잘 들어가죠? 우선 대충 고정해 놓고 여기도 꾹 눌러서 살살살살 돌리면서 넣고요. 꾹 눌러서 살살살살 돌리면서 넣으면 잘 들어가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구슬을 4개 준비할게요. 구슬은
구멍이 앞뒤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 위치에나 넣으시면 되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살살살 달래면서 넣고요. 끝에는 최대한 작은 모양이 되게 조그맣게 묶어주세요. 얘를 최대한 끝으로 갈 수 있게 매듭이 이렇게.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 끝에 너무 커서 거슬리시면은 깔끔하게 잘라주셔도 돼요. 잘 안 풀리거든요. 이제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로 마무리 해주세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한번 조여 볼게요. 쫑 하고 하면 예쁜 파우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4단짜리도 한번 해볼 건데요. 더 많이 키우고 싶으시다면 5단, 6단, 7단, 8단 다 똑같이 늘리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먼저 줄을 길이를 재서 준비하겠습니다. 한 요 정도 나오게 작업해 볼게요. 반으로 접어서 이 정도니까 이거를 2개 만들어야 되겠죠? 두 개를 똑같이 넣어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쭉쭉쭉. 먼저 첫 번째 줄, 됐죠? 아마 하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절로 같은 위치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아까 이쪽으로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이쪽으로 넣겠습니다. 가운데 위치 왼쪽으로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저절로 같은 위치에 들어가게 돼 있죠.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위로 들어가도 아래로 들어가도 상관없는데요. 계속 일정하게 유지해 주셔야 돼요. 얘는 밑에 있고요. 저는 위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꼬이지 않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지금 꼬였거든요. 꼬이지 않게. 자, 됐습니다. 그럼 양쪽으로 이렇게 쫑 할 수 있게 됐죠? 똑같이 마무리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예쁜 파우치들이 완성이 됐는데요. 진짜 쉬운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지금 무게를 달아보면은 얘네가 지금 부자재만 한 4g 정도가 돼요. 작은 거는 한 20g, 20g이니까 한 실만 16g 정도가 들어갔고요. 넉넉 잡아서 한 18g 정도? 그리고 큰 거는 28g이니까 한 24g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넉넉 잡아서 26g 정도? 네, 그 정도 들어가니까 실 하나가 45g이어서 다 합치면 135g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 계산하셔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 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여기에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제가 뜨개 제품 진짜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요, 은근히 사용성이 좋아가지고 제가 몇 년째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특히 도장 같은 거 있잖아요. 잃어버리기 쉽고 눈에 잘 안 띄는 것들, 그런 것도 이런 데다가 넣어놓으면은 가지고 다니기 예쁘기도 하고 눈에 잘 띄어서 찾기 좋고요. 그리고 은행이나 이런 데 가도 사람들이 꼭 한 번씩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떠서 선물해 보셔도 좋고 또 복주머니로도 쓸 수 있으니까 설날에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컨텐츠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좋은 제품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